안녕하세요. 국립전주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국세 재고지보 관련 온라인 문화행사 수제 돌 도장 만들기에 앞서 재고지보에 대해 설명드릴 학예연구사 유주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문화재는 국세 재고지보입니다. 재고지보는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황제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혹은 고위직을 임용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에 사용되었습니다. 재고지보의 제작 과정은 대한제국이 거행한 의식을 정리한 대례의계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작에 참여한 인물, 크기,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기록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례의계에 따르면 재고지보는 이번에 함께 보물로 지정된 칙명지보, 대원수보를 제작한 전홍길이라는 보장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고지보는 용 모양 손잡이인 용유와 얕은 받침대인 유대, 그리고 글자가 쓰인 보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제작된 재고지보는 조선 왕실의 어보와는 큰 형식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동물 형상입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거북이 모양의 손잡이를 사용하여 어보를 제작하였는데, 이에 반해 대한제국기에는 용 모양의 손잡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인 대한제국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고지보는 황실에서 관리하던 어보였습니다. 그러나 한일 강제 합병이 이루어지고 6개월 후인 1911년 3월에 약탈되어 일본 국내청으로 옮겨졌고, 광복 후에는 미군정이 어보를 총무처에 인계한 후 1954년 6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에 인계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고지보는 대한제국기 황실을 대표하는 유물이며 공예, 서예, 정각 부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고지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전주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온라인 문화행사 수제 돌도장 만들기 수업을 맡은 김아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해 보실 거는 수제 돌도장을 만들어 보시는 수업을 진행을 하실 거고요. 먼저 도장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작업이 들어가는지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도장들로 준비를 하였고요. 오늘 수업에 진행할 거는 이렇게 기본 자연석으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많이 아시는 것들이 흑석과 홍석에 대한 인조석들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요즘 많이 다들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도장들은 이렇게 기본 윤영석이라고 하는 자연석인데요. 천연 돌로 만들어져 있고, 이 돌들 같은 경우에는 돌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천연 자연의 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빨갛고 검정색의 돌은 홍석과 흑석이라고 하는 돌인데요. 이런 홍석과 흑석은 돌 위에 색깔을 입혀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재료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이렇게 자연석으로 만든 재료를 이용하여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도장과 샘플을 제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들이 인조석으로 만든 도장이고, 나머지들은 자연석을 이용해서 만든 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앞에 모양이 나와 있는 것들은 이 부분을 측각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밑면 작업하시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먼저 음양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글씨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들이 빨갛게 찍히는 것들을 음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글자가 튀어나와 있고, 글자가 나와 있는 나머지 부분들이 도장에 찍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다 파내는 작업을 하는 게 양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양은각 작업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한쪽은 음각, 한쪽은 양각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것들이 양음각 작업이에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양음각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시면 이렇게 양각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글자를 뺀 나머지 부분들을 다 파야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시긴 너무 힘드셔서 오늘은 음각 작업을 하실 건데요. 이제 이걸 연습을 해보셨다가 내가 조금 전각도를 잘 이용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고 하시면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도장은 이렇게 제가 지금 준비해 놓은 사이즈가 오픈이라는 사이즈고요. 가로, 세로 1.5cm의 인감 도장을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 이름이 제대로 나와 있으면 인감 도장으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이렇게 이름만 써 있는 부분을 사용하시게 되시면 인감 도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때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으세요. 도장에 대해 또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낙관용 도장이라고 하셔서 예술 작품을 하시거나 우리가 상호인을 찍을 때도 사용하시는 도장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오늘 수업을 하실 때 나는 인감 도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개인 도장으로 사용을 하고 애칭이나 캐릭터용으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측관에는 이 앞편에 써져 있는 거를 측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색깔을 넣어가지고 모양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 이 사이즈는 2.3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거는 기관이나 아니면 상호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큰 사이즈의 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애칭이라든지 나의 다른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이제 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다양하게 작업이 가능하세요. 저는 여기에는 이렇게 캐릭터를 그려가지고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의 호가 새겨져 있어가지고 양각으로 이거는 작업을 한 작업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낙관용으로 해서 앞부분은 이름을 쓰고 이렇게 양각을 앞부분 측각에도 작업을 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았고요. 밑에는 이렇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모양을 넣는다든지 이거는 한자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거를 나만의 알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꼭 정말 한자가 내가 알아야 되는 한자가 아니라 그냥 상형화처럼 작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용도에 맞게 도장을 작업을 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키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키트 안에는 이렇게 인상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요. 인상은 도장을 넣어가지고 고정을 시켜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아무래도 정각도를 사용하실 거고요. 이 정각도는 돌을 파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요. 강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이 다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안쪽에는 장갑이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장갑을 끼고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 보실 수 있는 인주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연필과 지우개, 도장을 보관하실 수 있는 도장지, 사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포는 우리가 도장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잘못 작업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기스가 나가지고 도장에 찍힐 때 내가 이거는 안 보였으면 하는 부분들이 생기실 수 있으세요.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사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엽서가 있으세요. 직접 도장을 만들어 보시고 엽서에 찍어가지고 도장이 어떻게 찍혔는지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도장 스티커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 보시고 스티커를 붙이시게 되시면 색깔이 선명하게 보이셔서 내 도장이 어떻게 정확히 찍혔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안에는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 종이가 2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종이 같은 경우에는 도장 모양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놓은 건데요. 이제 여기에 도장 디자인을 하시고 도장이 어떻게 찍혔는지 찍어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안내 글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작업하실 거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이게 뭔지, 그리고 이 도장이 어떤 건지, 정각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이 부분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작업하실 부분이 음각으로 작업을 하게 될 건데요. 이 음각에 대한 설명이 함께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네모나게 칸이 있는데요. 내가 완성한 도장들을 수정해 보면서 찍어 보실 수 있게 도장 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 보시면 되세요. 지금 여기 글을 보시면은 정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세요. 옛날부터 정각이라는 것들은 사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왕이 도장을 찍었을 때 인장을 찍는다고 하는 부분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래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무, 돌, 금, 옥 등의 전자로 인장을 찍는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정각이란 인장이라는 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주로 전서로 각을 했기 때문에 전각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먼저 밑면 작업을 하시는 것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안에 종이가 들어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도장 디자인을 먼저 하시고 도장에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장을 찍었을 때는 정자로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는 반전이 되어 있어서 찍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먼저 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먼저 여기에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연습을 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고요. 여기에는 성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나는 이렇게 사용하고 싶지 않고 애칭을 사용하시거나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 상관없이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성과 이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할 이름은 홍진근이에요. 그러면 성을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먼저 해보시고요. 어떤 글씨체가 마음에 드는지를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옮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하시면은 이렇게 작게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시면 글씨를 뺀 나머지 부분들이 빨갛게 찍히기 때문에 이 네모 안에 작업을 해보실 때는 크게 작업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꽉꽉 차게 해야 도장 안에도 이름이 선명하게 찍히실 수 있어서 크게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쓰시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시기 때문에 정자로 쓰시는 것들이 가장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걸 해보실 때 꽉 채워야만이 글씨가 남지 않아서 예쁜 도장을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고 내가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 이거를 반전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저는 작업을 많이 해봐서 거꾸로 쓰시는 것도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 난 이게 힘들다 하시면 이거를 카메라로 찍으셔서 반전을 해서 사용하시면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씨가 이제 이렇게 나오셨으면 이렇게 해보시고 저는 이제 이걸 정자체로만 썼는데 이거를 다양한 글씨체로 여러 개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작업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글씨체가 나왔으면은 그걸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인감 도장을 사용하셨을 때는 성과 이름이 제대로 나와 있어야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자체로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냥 나는 일상생활에서 뭐 내 물건들에게 찍고 싶다라고 하시면 성과 이름이 아니더라도 뭐 애칭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캐릭터 같은 것들을 그려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할 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정자체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먼저 작업을 해보실 건데요. 손이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꼭 왼손에 껴주세요. 오른손에 안 끼는 이유는 이 정각도를 이렇게 잡으실 건데 장갑을 끼게 되시면은 두께감 때문에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쪽으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칠 염려가 없어서 왼손에 장갑을 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인상이라는 건데 인상은 돌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돌이 움직이거나 하시면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인상에 꼭 끼워가지고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돌은 이렇게 보시면 밑에가 빨갛게 지금 작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나와 있는 돌들은 절단면들이 있기 때문에 기스가 많이 나와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밑에 윗면이 어둡거나 하얗게 있거나 하시면은 작업하실 때 불편하실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요. 이거를 인상에 끼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돌리시기만 하시면 인상은 조절이 되시고요. 이게 보시면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여기에 도장을 끼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많다 하시면 인상에서 이렇게 하나 꺼내시고 내 돌이 어느 정도 맞겠다라고 보이시면 이렇게 빈틈이 생기실 거예요. 여기에 도장을 끼워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흔들리신다고 생각하시면 얘를 다시 조여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주시면 되시고요. 이거를 대각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작업하기가 힘들다 하시면 인상을 이렇게 돌리셔서 네모난 모양이 내 정면에 보이실 수 있도록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아까 작업하셨던 모습을 다시 이쪽에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연필로 내가 썼던 이름들을 다시 써가지고 작업을 해보실 거예요. 하시고 연필로 여기 아까 작업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그려주셔도 되시고 이렇게 4개의 칸을 나눠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크기로 이름을 써야겠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세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성 쓸 부분, 이름 쓸 부분을 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반전돼서 연습했던 것처럼 그대로 쓰시면 되시고요. 원래는 성이 왼쪽에 있고 이름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건 반전되어 있기 때문에 성이 오른쪽에 있고 이름이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성과 이름이 있는데요. 반전이 되어 있어서 이름이 거꾸로 작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두껍게 작업을 했는데 이것들을 다 정각도로 파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작업을 한 거고요. 나는 연필로 쓰니까 조금 선명하지 않고 잘 안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집에 있는 네임펜을 사용하셔서 글씨를 두껍게 만드셔도 되시고요. 연필이 번지니까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렇게 네임펜을 사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정각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건데요. 이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연필처럼 잡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사용할 거고요. 조금 잘하시는 분은 악관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파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주먹을 쥐고 하는 작업을 하실 때에는 큰 도장 작업을 하실 때 깊고 크게 파야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오늘은 연필 잡는 것처럼 하시는 방법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이 선들이 살짝 넘어갔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데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이름이 선명하게만 있으시면 이 끝부분에 나가 있어도 이름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는데 이렇게 진자가 있는데 이자가 너무 끝에 있어서 이름이 제대로 안 보인다 이러는 것들은 문제가 되실 수 있으세요. 앞에 사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가 작업을 하시다가 좀 잘못 나가거나 하셨을 때는 사포로
돌을 갈아가지고 다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이제 직접 정각도를 이용해서 도장을 파볼 건데요. 새끼손가락은 이 인상에 기대어가지고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게 한쪽 손이 기대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자꾸 파시게 되시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다칠 수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정각도가 확 나가가지고 글씨가 틀릴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꼭 무게중심을 새끼손가락에 잡고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 인상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먼저 내가 팔 부분에 대해서 꾹 누르시면 되시는데요. 연필 잡듯이 잡으시고 이 부분은 꾹 눌러서 하시는데 이 정각도는 45도 정도 각도를 잡고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잘 못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누워서 파야지 라고 하시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기스밖에 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100번은 파셔야 되기 때문에 꼭 눌러가지고 표시를 내시고 난 다음에 이게 기준점이 된다 생각하시는 부분을 잡고 밀어가지고 글씨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 번 밀었는데도 이렇게 파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글씨를 파서 만드는 거지 글씨를 밀어서 빗으로 내서 만든다고는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작업은 빨리빨리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천천히 하시면 되시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모양이 이쪽은 두껍고 이쪽은 얇고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으세요. 그럴 때는 반대로 돌리셔가지고 이 두께를 살짝 더 밀어주시면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시는데 내가 글씨를 써서 두껍게 만들다 보니까 한쪽으로 틀어진 것 같다 하시면 얘를 쓰실 때 살짝 옮겨서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혼자가 다 파졌는데요.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제 돌가루가 이렇게 날려서 불편하시다 하시면 작업하실 때 신문지를 깔고 작업을 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이거 글씨를 털어내실 때 이게 돌가루다 보니까 장갑을 안 낀 손으로 문지르시게 되시면 돌가루가 손에 밟히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장갑 낀 손으로 살짝 문질러 주셔도 되시고요. 집에 못 쓰시는 칫솔이 있으시면 칫솔로 살짝 문질러서 털어 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성이 완성됐고요. 이름은 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실 건데요. 이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실 부분들이, 이름이 두 개이다 보니까 한쪽이 너무 크게 되면은 이름이 어느 한쪽만 눈에 더 잘 보이고 한쪽이 눈에 잘 안 보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비율을 좀 잘 맞춰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름이 지금 다 파인 상태이시고요. 보시다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포로 갈아서 정리를 해줄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글씨가 파였는데요. 이 글씨 파인 게 정각도로 넣었었을 때 앞에 4분의 1 정도가 들어가실 만큼 파이셔야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얇게 파이시면 이제 도장을 사용하실 때 인주가 묻어가지고 인주가 그 위에 굳어서 글씨가 안 찍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이 깊이는 한 1mm에서 2mm 정도까지는 깊게 파 넣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도장이 이렇게 됐는데 마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돌려서 도장을 빼시고요. 크기가 맞지 않는 부분을 조금 수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세요. 이 부분들은 사포로 살짝 갈아내시면 없어지기 때문에 사포로 갈아볼게요. 사포를 가시는데요. 이렇게 제가 네모나게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이거는 이렇게 일자로 가시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갈려가지고 곡선이 지기 때문에 도장이 찍히지 않아요. 그래서 잡고 꾹 눌러서 돌려서 천천히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갈게 되면은요, 우리가 앞에 빨갛게 묻혀놨던 부분들은 사라지고요. 이렇게 돌이 갈려서 하얗게 나오실 거예요. 여기 한번 살짝 손으로 털어내 주시고요. 내가 봤을 때 모양이 만족스러운지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두께가 지금 갈아냈어서 얇은 부분이 있다면 깊이가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은 한 번 더 작업을 해주시고 모양을 일정하게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글씨가 정확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두께로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준비되어 있는 인주가 있으세요. 인주에 제가 이렇게 찍어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으니까요. 여기에 찍어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름을 잘 팠는데도 도장이 안 찍혀서 내가 잘못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아니시니까 혹시라도 도장이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잘 안 찍혔다라고 하시면 종이를 이렇게 접어 보셔가지고 두껍게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혹시라도 이 인주가 묻은 게 불편하다 생각하시면 한번 물티슈로 닦아내시고 사용하시는데, 이 인주가 물에 닿으면 약간 유분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찍히지 않으실 수 있으시니까 물티슈로 닦으셨을 경우에는 꼭 물기가 마른 다음에 찍어 보셔야 되세요. 전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도장을 여러 번 눌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도장이 제대로 묻었는지 보시고요. 이렇게 묻었었을 때 보면 안에 하얗게 제대로 보여야 이게 어느 정도 내가 깊이가 파이신 거고요. 이렇게 너무 정말 글씨가 하얗게 안 보이시고 인주가 다 묻었다, 그러시면 깊이가 나와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더 깊게 파는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도장을 한 번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모칸에 맞춰서 꾹 누르시면 되시고요. 잘 못하시겠다 하시면 이렇게 앞뒤로 살짝 흔들어 주시면 도장이 깨끗하게 찍히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름이 깔끔하게 찍혔는데요. 여기 보시면 홍자에 비해서 근자의 니은이 좀 얇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두껍게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을 보시고 한 번 더 수정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는 전체적으로 두께를 지금 더 깊게 만들어주고 있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도장을 오래오래 쓰시려면은 정강을 하실 때 좀 깊게 파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되시면 어느 정도 옆으로 넓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살짝 털어가지고 인주를 묻혀서
이렇게 하시면 글씨가 확실히 선명하게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 여기서 멈추셔도 되시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이거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글씨 부분에 기스가 많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스는 사포로 살짝 갈아내시면 다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도장이 나갔을 때는 이런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서 마감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옆에 있는 부분을 살짝 굴려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는지 확인이 되셨으면은 이거를 다시 인주 찍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처음 모양이 정확하게 정사각형이었다가 지금 이 모양은 라운드가 되어가지고 판매용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마감 처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작업을 하실 때도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으시면은 도장을 사용하시다가 힘을 주시면서 그 끝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살짝 깨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에도 이 끝부분을 라운드 처리를 해줘가지고 마감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도장이 완성이 되시면요, 직접 찍어보셔가지고 보관하시면 되시는데요. 엽서로 찍어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도장이 찍혀야 될 부분이 밑면으로 가게 잡고 꾹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살짝 흔들어가지고 찍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도장이 찍히시고요. 이거를 보관을 하실 때 인주가 지금은 아직 덜 마른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주 손에 묻지 않도록 스티커를 준비해 놨거든요. 이렇게 스티커를 같이 붙여주시면 되시고, 내가 만든 도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주는 그냥 뚜껑을 꽉 닫아 놓기만 하시면 앞에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아서요,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도장은 이렇게 도장집을 함께 내장해 드렸어요. 도장집에 도장을 보관하시면 되시는데요. 도장집에 도장을 넣고 바닥에 떨어뜨려도 잘 깨지지는 않으신데, 이 도장을 그냥 가지고 바닥에 너무 떨어뜨리다 보시면 얘도 돌이기 때문에 깨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꼭 도장은 도장집에 보관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렇게 인주가 묻어있는 도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를 이렇게 살짝 닦아주시기만 하시면,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주시기만 하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내가 이거를 쓰다 보니까 앞에 표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측관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신데요. 지금은 측관을 하시는 것들은 아까 사용하신 정각도를 이용해서 원하는 모양을 내시고 물감을 이용해가지고 앞에 한번 살짝 문질러 주시기만 하셔도 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시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조금 표시를 해야겠다 하시면 앞에 정각도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름이 나와 있는 부분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꼭 이거 측관하실 때 옆면이나 뒷면에 표시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동그랗게 작게 살짝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도장이 표시가 되세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여기가 앞면인지 뒷면인지 어디서 찍어야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도장은 깨끗하게 닦아서 이 부직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만드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도장을 완성해 보았고요. 이렇게 정각도라든지 다른 인주, 사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세요. 만약 내가 도장을 더 만들겠다 생각하시면 도장만 따로 구매를 하셔서 계속 사용해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런 연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내가 이제 도장을 만들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감 도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인감 도장이 필요하셨다 하시면 이거 사용하셔서 만드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수제 도장 만들기는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